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1세 주부예요. 남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얘기도 잘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크게 되어서 그런지 애지간해선 그냥 듣기만 해요. 남의 얘기 역시 밖에 웬만하면 떠들지 않고 제 안에 정차해 있죠.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여기엔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기 당나귀기 같은 기분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그리고 제 상처까지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닌 저와 우리 시댁 동서 간의 이야기예요. 저와 나이가 4살 차이쯤 나는 동서는 결혼도 그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좀 지나서 아기도 낳았을 무렵 동서가 들어왔으니까요. 첫인상은 아주 말끔하고 단아하고 참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저런 참한 며느리감이 들어오다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큰애 너도 어딜 가면 꿀리지 않지만 둘째 내가 어째 더 잘 들어왔어. 아주 내가 며느리들 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할 일이 많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근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작해야 며느리가 들어온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좋아하고 반기고 예쁘다고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사실 저 아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니 글쎄 둘째 말이야. 혼수랑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놓고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런 선물을 주지 뭐냐. 내 난생 처음 이런 가방이랑 이 목걸이 받아본다. 이번에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들고 갔더니 다들 엄청 탐내지 뭐야. 하여간 내가 며느리를 좀 잘 얻은 게 아니야. 네, 이 말로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요. 선물 때문이에요. 동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결혼한 이래 대뜸 명품백을 2억에 선물 드리고 목걸이까지 또 사다 드렸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가 그냥 보기에도 확실히 동서는 우리 어머니께 아주 잘하긴 했어요. 무뚝뚝한 저보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워낙에 털털한 성격이라 딱히 이런 애교도 눈치도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었고요. 하여간 나는 널 보면 좀 답답해. 여우처럼. 아니 여우 같은 척이라도 하면 안 되냐? 곰인 걸 꼭 티내야 되겠냐고. 적당히 눈치껏 좀 해도 되는데 너는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비교를 당하더라.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머니 눈은 어떻겠어? 아휴. 남편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동서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말투도 아주 사근사근해서는 누가 와도 호감을 갖고 관계를 잘 이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갈수록 동서랑 시댁 행사 관련해서 의견을 낼 때 보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형님,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밥 좋아하시니까 아침 한 끼 정도는 꼭 숙소에서 먹고요. 그러려면 제가 햇반이랑 김치 같은 거 챙겨가면 될 것 같고 형님은 어떤 거 챙겨오시면 좋을까요? 이미 자기가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말을 해버리고 내용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 남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 동서가 햇반이랑 김치? 그럼 나는 뭘 가져가야 하나? 밑반찬?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냅다 굳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너무 좋아요. 밑반찬. 뭐 멸치나 장조림 같은 거.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형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후식으로 주시면 어른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다 끝났네요. 역시 둘이 합쳐서 하니까 일이 금방 끝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말로는 제가 밑반찬과 과일 조금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걸 3박 4일치로 준비를 하려니까 평소 살림을 잘하는 편도 아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동서는 매사 이런 식으로 거의 의논이 아닌 통보식으로 저에게 의견을 말해왔어요. 형님, 이번 명절 때에는 어머니가 전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잠깐 고기 드리러 들렸었거든요. 나눠서 좀 해갈까요? 형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해가지고 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미리 얘기를 끝낸 뒤 통보를 하더군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이게 3, 4년씩 쭉 이어지다 보니 명절과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동서가 불편해졌고 몇 번은 제 의견을 냈는데도 은근 돌려서 묵살해버리는 거 있죠. 이번엔 전을 사 먹자고요? 근데 어디서 사시게요? 여기 근처 웬만한 재래시장 같은데 저도 돌아봤는데요. 비싸잖아요. 양껏 집에서 많이 한 다음에 양가 나눠서 가져가면 좀 좋아요. 저번에 형님이 하신 꼬지전 많이 남아서 우리 친정에도 가져갔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니네 형님 음식 솜씨 좋다고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명절 때 직접 해먹는 맛이 있죠. 그냥 이 시기에는 눈 딱 감고 해먹으면 안 될까요, 형님? 말로는 제 칭찬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자기네 친정도 가져가고 싶으니 직접 많이 만들어 먹자는 뜻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때에는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애들도 연달아 열나고 아플 때라 평소 같지 않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욱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나 근데 좀 이해가 안 돼. 딱히 형님 동서간에 누가 먼저 제의를 하고 시켜야 한다. 위아래가 있다 이런 건 뭐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게 누구건 간에 일방적으로 시키는 입장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요 근래 애들 열 때문에 간호도 하고 애들 낳으려니까 이제 내가 긴장 풀려서 아파. 근데 그 산더미 같은 전을 또 앉아서 끼우고 앉아서 붙이고 그러고 있자니까 난 하기 싫어 여보. 이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약간 이마를 찡그리더라고요.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참 그냥 뭐 적당히 좀 평화롭게 잘들 좀 해봐. 맨날 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어? 기분 좋게 다들 잘 모여서 시간 좀 보내자고 하는 거잖아. 어째 맨날 당신은 이렇게 투덜대기만 하냐? 가뜩이나 컨디션도 나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외려 남편에게 이런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더 짜증이 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결국 군말 않게 하게 되었고 역시나 도와준다던 동서는 계속 일이 있다는 둥 애들 어린이집 왔다 갔다 케어하느라 바쁘다면서 몇 번을 시댁을 비우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좀 화가 나서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온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저기 동서, 나도 이제 태양이랑 별이 데리러 가야 돼. 걔네 어제까지 열났는데 내가 친정엄마네 맡겨둔 거야. 내 행색 보면 알겠지만 나도 몸 썩 좋은 거 아니고. 나 웬만한 건 다 해놨고 거의 반 정도 붙여놨으니까 나머지는 동서가 마무리하고 가든지 해. 나는 그만 가볼 테니까. 이때 제 표정이 썩 나쁘긴 했던지 쪼르르 달려와서 막 앵겨가며 애교를 부리고 달래더라고요.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얼른 애들 데리러 가세요. 얘들아, 얼른 큰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이러면서 막 어르고 달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버렸고요. 그런데 이날 집에 와서 누워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더 혈압을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얘 첫째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저 많은 양의 전을 네 동서한테 다 맡기고 가버리는 게 어딨냐? 아주 저 집 애들 두 놈이서 계속 뛰어다니고 난리 부르스 쳐대는데 네 동서는 애들 보랴 전부치랴 좀 바쁜 게 아니었어. 나도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네 동서가 아주 사색이 되어가지고 음식하고 바닥 닦고 난리가 났더라.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집을 저 모양으로 해놓고 가버리면 어쩌니? 와, 진짜 이 말을 들으니까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뒤이어서 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어머니는 듣지 않고 계속 동서편만 들고 계셨어요. 여기 지금 안 힘들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너만 애 키우냐?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고 해야지. 내가 안 그래도 네 동서한테 오늘 너 아주 단단히 혼낸다고 말해놨다. 그랬더니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더라. 너는 어떻게 된 게 이 집 사람이 더 일찍 돼가지고 쟤보다 철이 없어서 어디다 쓰냐? 오늘은 그냥 봐주는데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정말 호되게 야단칠 거야. 알았냐? 이때 정말 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오르는 듯한 숨이 막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침대 쪽으로 던져버렸지 뭐예요. 완전히 저는 아플 대로 아프고 가서 몸쓰고 할 건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버리게 된 거죠. 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제가 하고 온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다 덮어버리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동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 집 딸인 줄 알 정도로 감싸고 도시더군요. 너무 짜증나서 그날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고 씻어도 가시지 않는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그냥 짜증을 내며 잠들어 버렸어요. 이후로 다음날 명절을 어찌어찌 치르고 저는 동서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누가 뭐라 하건 간에 휙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남편은 저에게 진짜 속이 그렇게 좁아서 쓰겠냐고 또 야단이더군요. 아니,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설거지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게 어딨어. 아까 어머니 불편해하시는 거 못 봤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너처럼 내색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도 참 진짜 대단하다. 이때 저도 참지 않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당신은 맨날 나보고 곰 같다고 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 노후에 보험 드는 셈이라도 쳐가면서 곧 죽어도 자기 마누라 편들고 감싸. 내키건 안 내키건 간에.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해? 말이라도 내 편 되어주면 뭐 지금 당장 하늘에서 뭐 도끼라도 발등에 떨어져서 부러진대? 당신 나한테 이따위로 한 게 하나하나 다 쌓여서 노후에 당신은 깡통 차는 거야. 아,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남편은 여지껏 애지간하면 제가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고 어쩌다 몇 번 화내는 것만 봐서 그런지 이때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어요. 웬일로 대꾸도 안 했고 애들도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전에 없이 무섭게 싸우니 다 조용하게 갔답니다. 이후로 남편은 웬만하면 저에게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어머니만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둘이 좀 잘 지내지 뭐 하는 거냐고 훈계만 하실 뿐이었어요. 저 역시 그냥 네네 하면서 흘려들었고요. 그닥 새겨듣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 욕만 할 사람한테 그 이상 뭐를 더 맞추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편해지려고 하니 저도 참 남편한테 그렇게 한 맺힌 듯 뭐라고 할 땐 언제고 왜 그렇게 자초해서 바보짓을 한 건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서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남보다 내 자신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후 저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얼척없는 결정을 해버렸지 뭐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그게 맞고 궁극적으로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고 네가 잘했다고 하셨지만 여동생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언니 바보야? 아니 언니가 그 동서 친정엄마도 아니고 대체 왜?
거기도 친정 있을 거 아냐. 자기는 엄마한테 애들 돌봐달라고 하지. 암인 건 안타까운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걸 멀쩡한 친정 놔두고 시댁 형님한테 애들을 맡기는 건데. 그 노릇을 왜 언니가 하냐고. 대화 내용 말맞다나 동서에게 아주 큰일이 생겨서 오롯이 집안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랑 마찰이 있고 몇 달 지나고 거의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쯤 되어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잔뜩 가라앉은 소리로 말이에요. 저 형님,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습기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는 동서를 보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수진이랑 수호 말이에요. 한동안 형님네 잠깐만 맡기면 안 될까요? 한 달 정도만요.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축축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 맡기는 걸 뭘로 알고 일이 쉽게 말하나 싶어서 저도 받아치려는데 뒤이은 동서의 말에 그만 숨이 잠깐 멎고 말았어요. 저 형님, 저 어떡해요? 저 애들 데리고 오래 살고 싶은데 형님, 저 진짜 어떡해요? 이러면서 내리 울기만 하는데 일순간 저도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만 봐도 어감이 너무 이상해서 머릿속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동서가 결론을 딱 내려서 말을 했고 저는 기저초풍할 것 같았답니다. 저요. 저 암이래요. 초기라는데 그래도 할 게 맞나 봐요. 저 어떡하면 좋을지 아직 얘네 아빠밖에 몰라요. 우리 엄마 알면 쓰러질까 봐 말도 못했어요. 왜 이런 때 생각나는 게 형님인지. 대뜸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계속 끄끄거리며 울음을 토하듯 내뱉는 동서 말을 달래가며 다시 찬찬히 듣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생각 없이 따라가서 받았던 안 검진에서 그만 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라고는 하지만 동서 말 맞다나 이후로 빠르게 처치를 할 것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동서가 애들을 챙겨가며 뭔가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서 참 안타깝기도 했고 저나 동서나 똑같이 남매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보다도 어린 동서인데 평소 그렇게 진저리를 내고 미워했다지만 암만 그래도 같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 친구도 결혼 안 한 채로 홀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엄청 좌절하고 괴로워했거든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 남편에게 다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선의 상황이 이렇대. 친정엄마가 심장도 안 좋으시고 어차피 봐줄 형편도 못 되는데 말해봤자 쓰러지시고 더 악화될까봐 걱정된다나 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봤자 해주실 것 같아? 그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여기까지 곰곰이 듣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묻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수진이랑 수호 데려오겠다는 얘기야? 나야 상관없지, 내 조카들인데. 근데 당신이 괜찮겠냐고 묻는 거야. 처음이야 데려와서 2, 3일은 몰라도 며칠 지나고 그게 몇 주 되고 한 달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느니. 저는 여기서 못 참고 다시 확 질러버렸어요. 아니 그럼 뭐
당신은 내가 기껏 맘먹고 봐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나라고 힘든 결정 아니겠어? 당신 말대로 힘든 거 맞아. 갑자기 집에 고만고만한 애들 넷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떡하겠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당장 암 선고 받고 충격받은 동서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봐주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갖고 빈정대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남편은 좀 안심했다는 듯 한숨을 훅 불어쉬더니 다시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뭐라고 하겠어. 나야 고맙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지. 영철이 저 녀석도 고민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신이 나중에 힘들다고 화나 안 냈으면 좋겠어. 나도 할 수 있는 한은 도울 테니까. 재수씨도 당신이 이렇게 힘써준 거 알겠지 뭐. 결국 이러저러 해서 제가 졸지에 애들 넷을 한 달여간 맡게 된 거예요. 동선의 애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이었고 우리 애들은 그보다 위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었어요. 다 연령대가 다르다 보니 다 같이 통솔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와중에 우리 집 애들이 좀 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얘네 말을 듣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확 어른이고 큰엄마인 제 말보다는 위에 언니 오빠 말을 따르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럭저럭 제가 봐주긴 했지만 하여간 밥 차리고 치우고 각자 씻기고 하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애들 등원이랑 등교는 시키셨는데 하교나 하원은 어려우니까 결국 제 손을 타야 했어요. 얘네들이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살다 보니까 다 제가 차로 라이딩을 해야 했고요. 그 기간에 진짜 달력에다가 애들 하교 하원 시간이며 뭐 행사날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날짜별로 적어두고 핸드폰 알람까지 맞추며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나중엔 우리 애들도 슬슬 화를 내더라고요. 특히 큰딸이 불만이 많았어요. 엄마, 수아가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다 뒤집고 난리도 아니야.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떼쓰고 우니까 너무 시끄러워. 대체 작은 엄마는 왜 애들을 우리 집에 맡겨놓는 거야? 쟤네 언제 가는데? 집도 더 좁아지고 너무 불편해. 게다가 수진이는 왜 그렇게 자꾸 삐지기만 하면 많이 먹는 거야? TV도 지들 마음대로 틀려고 하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 애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맡겠다고 해서 맡았으니 별 도리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동서도 아예 신경을 끈 건 아니고 주말에는 데려갔어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주말 내내 시간을 내서 애들 둘 케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동서는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인사치레로 음식이며 선물들을 갖고 오고 앉아서 이런저런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더군요. 형님, 진짜 아파보고 알았어요. 세상에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사람들 잘 챙기고 할걸. 새삼 형님께도 죄송하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도 안 해주시는 걸 형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좀 머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동서와 꽤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 동서도 지금 애들만 두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팠던 건 아니야.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고 맨날 어렵게 살다 보니까 툭하면 친척집에 맡겨지곤 했어. 그래서 힘들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막내 남동생 빚 때문에 엄마가 아직도 일하고 계셔. 아픈 동서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동선의 형편 넉넉한 것 보고 좀 부럽더라고. 이 말은 정말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고 사람이 함께 힘든 시기를 건너다 보면 한결 더 진솔해지기도 하고 속에 담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못다했던 얘기를 이 시기가 되어 비로소 털어놓게 되었고 그러면서 얼마나 휴지를 갖다 쓰며 울었는지 몰라요.
동서는 동서대로 자기 처지가 기가 막혀서 울고 저는 달래주다 보니 슬프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것도 공유하고 동서의 항암 상태도 함께 알면서 하다 보니 같이 파이팅해가며 뭔가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차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았고 제 딴에도 기왕이면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달을 더 맡아주고 제가 생각해도 참 스스로 대견할 정도로 그 시기를 잘 견뎠던 것 같아요. 내가 시어머니도 이렇게 모셔본 적이 없는데 남의 식구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보네 하면서요. 이후로는 동서가 자기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케어할 생각이고 친정 엄마에게도 암에 대한 얘기를 오픈했다면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거의 3달간을 주말 외에는 자유 없이 보냈던 제 생활도 끝을 보게 되었고요. 차차 동서도 회복했고 완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답니다. 저도 이 무렵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동서 얘기를 했는데 한 지인이 갑자기 솔깃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고지 들은 건 아주 명백하게 실수이며 누가 봐도 제 잘못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 태영이 엄마는 그럼 동서네 애들을 데리고 있었어?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나 얼굴을 못 봤던 거구나. 근데 그 암에는 내가 요즘 잘 먹고 있는 이 약이 좋은데 말이야. 우리 친정엄마가 먼저 여기 알고 나한테 알려줬는데 나는 여기 라인 다 골고루 먹고 있거든. 요즘 진짜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이 달라진 게 느껴져. 이거 자기네 동서한테도 한번 선물해봐. 이러면서 저한테 약 한 통을 가방에서 꺼내서 내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늘 한 박스 들고 올 텐데. 아무튼 다 나았지만 거기도 참 짠해서 어째? 애들 두고 암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나. 가만히 있어봐 태영 엄마. 내가 내일 자기 집으로 이거 라인 한 박스 주문해서 갖다 줄 테니까 이참에 동서한테 한번 선물해. 암이 다 낫다고 끝이 아니잖아. 그 뒤로도 관리 잘해야지. 응? 이렇게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저도 정말 홀린 듯이 빠져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 지인이 저한테 한 박스 크게 갖고 왔더라고요. 갑작스럽고 좀 황당스레한 가격을 갖고 말이에요. 이거 내가 다 챙겨왔어. 요거 먹고 저거 먹어주면서 챙겨주면 돼. 이렇게 해서 7가지 구성인데 다 합쳐서 19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이번에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 먹어야 할 테니까 직접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이거 명함 받아. 돈은 현금이면 더 좋고 아니면 지금 당장 계좌로 싸둬도 좋아. 자기 편할 대로 해. 당시 전혀 예상에도 없던 지출이 갑자기 생긴 바람에 너무 어이가 없던 판국이었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뭔가를 끌고 이고 지고 온 이 사람을 생각하니 막상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동서한테 뭐 해먹이거나 해주지도 못했고 그냥 애들 챙겨가며 봐준 게 다이니 한 번쯤은 돈을 써볼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산하고 명함과 박스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꼬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이때 저에게 약을 권했던 여편의 머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넘어간 제 잘못이지 뭐 더 이상 어쩌겠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할 뿐이에요. 저는 이때 바로 받아들고 동서에게 연락해서 운전해서 집 앞까지 갔어요. 이 박스와 명함을 갖다 주러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름 친해졌고 서로 마음이 많이 통했다고 느꼈던 저로서는 이후 동서의 반응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그간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동서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 그대로 일어나서 박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형님.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게 여기 모시기 브랜드의 약이라는 거죠? 이걸 먹으면 암이고 뭐고 다 낫는다는 거고요.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다소 공격적으로 받아치는 동서의 말투에 잠깐 흠칫하면서도 아무래도 암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내가 당사자만큼 알아본 적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저기 내가 아는 지인이 추천해 준 거야. 동서 얘기했더니 이걸 다 챙겨 먹으면 좀 더 몸에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와본 거야. 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여기 명함도 있고 말이야. 나보다는 직접 통화해서 그쪽에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고. 근데 그 말에 동서는 표정을 확 찌푸리더니 세상 무슨 구걸하러 온 거지를 내쫓을 것 같은 얼굴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의도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왜곡될 만한 짓을 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말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화를 가눌 수가 없었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가 겨우 나은 사람 두고 다단계 영업이라도 하시게요? 그 브랜드 저도 숱하게 들어봐서 잘 알거든요. 우리 동네 엄마도 거기 다녀요. 안 그래도 저한테 헛소리를 해대길래 아주 문전박대해서 쫓아냈는데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남 아픈 걸 떠벌리고 다니고 그걸 갖고 이렇게 가짠치도 않은 걸 뭘 얻어와서 저한테 돈이라도 벌어가시려고요?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말에 저도 숨이 막 몰아쉬어지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단계 영업이라뇨. 그리고 이건 제가 사온 거예요. 동서 보고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돈 주고 엄연히 걱정해서 사온 걸 갖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까요? 이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한 부분에선가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꼭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 애들을 두세 달씩 품어줬던 시댁 형님이라면 그리고 그간 그렇게 간간한 정이라도 들었다면 이유라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서는 이후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고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원래 동서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것들이 새삼 기억이 나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형편이 안 좋으시다지만 암 환자 갖고 이렇게 영업하셔야 되겠어요? 됐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다. 뭐 얼만데요? 제가 형님 얼굴 봐서 돈이라도 드리긴 할게요. 근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둘 다 기분 상하고 일 상하고 대체 형님 지인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사시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 좀 제대로 하고 사셨어야죠. 대체 아니 아무튼 얼마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은 인연 끊으세요. 와, 이건 정말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냐고 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는데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고 우리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죠. 동서, 아무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겠어? 이거 내가 동서 주려고 돈 주고 사온 거야. 진짜 너무한다. 말을 꼭 그 모양으로 해야 돼? 나 그만 갈게. 더 여기 있을 이유 없네. 그리고 동서야말로 그 말버릇 좀 고쳐. 그렇게 해서 제가 박스를 들고 나와버렸어요. 저는요, 솔직히 동서가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후로 저에게 미안하다든지 어쩌고 하는 문자라도 보낼 줄 알았어요.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정이 어찌되었건 알겠다고 수습 정도는 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저는 이때 또 여지없이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폭탄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 서러워서 어머니에게도 대들게 되었고 일이 엄청 커져버리고 말았죠. 야, 첫째야. 너는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지금 둘째가 울면서 전화 왔다. 형님이 아픈 자기를 두고 다단계 영업하려고 한다고. 내가 듣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 너는 어쩜 애가 그러냐? 네 남편 벌이 시원찮아도 그래도 그렇지. 그걸 갖고 형제끼리 피를 빨아먹으려고 해?
어머니는 이렇게 안 건드려도 될 자존심을 팍팍 찔러가면서 제 속을 뒤집어 버리시더군요. 그러고도 멈출 줄을 모르셨어요. 야, 그것도 걔네 친정이 여유가 있는 거지. 영철이는 네 남편이랑 별반 차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 잔말 말고 얼른 전화해서 사과 제대로 해라. 대체 이게 뭐냐? 둘째네 들어온 일에 아주 그냥 너랑 안 싸우고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다. 이 와중에 저보고 사과를 하라는 어머니. 이때 간신히 참고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폭발해서 전 와악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남편과 서방님까지 이 일을 알게 되어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한쪽 말만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윽박지르세요? 어머니는 제가 동서 암인 거 알고 수진이랑 수호 맡아서 3달 데리고 있었던 건 모르세요? 왜 아예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제가 천하의 나쁜 인간처럼 말하세요? 그거 제가 돈 주고 사간 거예요. 동서한테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돈 19만 원 내서 사간 거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둥 아픈 사람한테 가서 다단계 영업한다는 소리,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어머니는 제가 악악거리며 대드니 기겁을 하셨는지 버르장머리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결국 본인 아들한테 일러 바치는 바람에 일이 커져버렸고 남편은 또 저한테 화내기 바빴어요. 아휴, 내가 그래서 뭘 했어. 어설프게 도와주고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랬잖아. 당신이 안 나서면 재수씨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했을 텐데 왜 괜히 껴가지고서 좋은 일 해주고서 왜 욕을 먹냐? 이때 저는 진저리가 나서 다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조용히 못해? 나 지금 아무 말도 듣기 싫거든. 이 와중에도 내 의도를 아는 당신까지 나한테 이따위로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당신 조카들 봐준 게 그렇게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봐준 건데? 동서가 불쌍해서 봐줬겠어? 동서도 동서지만 당신 조카들이니까. 당신 동생의 자식들이니까 봐준 거잖아. 어머니가 말을 저렇게 하실지언정 당신은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소리를 했어야지. 좋은 말 할 때 방에서 나가. 안 그럼 내가 나가. 그러니 남편도 결국 주춤하면서 뒷걸음질로 나가버렸고 저는 진작 쓸데없는 짓 말라던 여동생의 말을 왜 안 들었나 싶어 너무 스스로가 괴로웠어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이걸 어디 하소연하겠어요. 친정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바보 취급 받을 거고 지인들에겐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시간들을 한참 보내고 있었는데 쥐죽은 양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슬슬 말을 꺼내더라고요. 듣고 바로 확 째려보는 저에게 뭔가 달래면서 얘기를 잘 들어보라면서 눈치를 보더군요. 그게 재수씨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봐. 그래도 당신이 자기 챙겨줘서 고마운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케이크 같은 것도 기프티콘으로 보내줬어. 당신 주라고 말이야. 자기는 차마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겠다나.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하고 기분 좀 풀어. 왜 저는 이런 말도 이런 시도도 기분이 나쁜 걸까요? 그렇게 미안했으면 본인이 연락을 했어야죠. 아무튼 저보고는 케이크 기프티콘 잘 받았다고 인사라도 하라는데 전 곧 죽어도 싫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좀 놔둬. 제가 이렇게 성질을 내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비장의 무기라는 듯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은 어제 동생도 생각해보더니 자기네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당신이 그럴 뜻 없었다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계속 안 좋은 감정만 갖고 어떻게 가겠어. 기분도 좀 풀 겸 돌아오는 이번 주에 부부끼리 어디 여기 외곽이라도 나가보자고 하는데 당신도 요즘 답답하고 힘들어 했잖아. 애들은 엄마가 봐주신대.
우리 그냥 좀 다녀오자. 어? 그러면서 전에 없이 막 설득하겠다고 용을 쓰는데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지만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제가 제일 죽겠으니 얼굴 보기는 진짜 싫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 털어버리고 그냥 와야겠다. 하지만 이번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럭저럭 수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 집안 식구들이 더 이상 얼굴 붉히는 게 싫을 뿐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것도 절대 아닌 다짐을 갖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뭐 본인들 딴엔 미안하다면서 코스랑 다 짰다고 자기네가 안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별 주소라며 뭐 링크 같은 것들을 잔뜩 보내놨더라고요. 이제 각자 차에 올라타려는데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찔끔찔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좀 차를 타고 가면요. 되게 엄청 맛있는 곳 있어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곳이라 엄청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뷰도 아주 예뻐요. 저도 전에 친구가 데리고 가줬는데 경치도 좋고 되게 또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저 이번에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우리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형님. 이러면서 눈치를 보기에 저도 서로 번거롭고 분위기 어색한 거 싫은지라 그냥 알겠다고 단답했어요. 솔직히 당시에 동서 얼굴, 아니 뒤통수만 봐도 여전히 분노가 치밀긴 했거든요. 그래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돌이다. 돌이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돌이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다. 먹고 노래나 부르고 그냥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하여 동서와 서방님이 소개한 대게집은 정말 한눈에 봐도 앞에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지는데 또 건물 자체는 엄청 신식으로 리모델링된 멋진 곳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신선한 대게들도 골라주고 그걸 쪄서 내주더라고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데 대게 가지고 이것저것 한 메뉴들도 많아서 좋아 보이긴 했어요. 저도 먹을 줄은 아는데 사느라 바쁘다 보니 이런 곳에 나와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여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대게가 아주 튼실하게 준비되어서 나왔는데 이 동네 전체 흐름이 그런진 몰라도 물회부터 해서 모찜이랑 대게 라면 그리고 스키다시까지 진짜 화려하게 나왔어요. 확실히 우리 동네에서 저랑 남편이랑 가끔 기분 낼 때 시켜 먹던 것들이랑은 질이 완전 달라 보이긴 했어요. 다들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제 각자 앞접시에 가져가려는데 남편이 몇 점 뜯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먹었어요. 이런 저를 주시하던 동서도 살을 뜯어서 제 앞에 놔주더라고요. 형님, 이거 따뜻하고 살도 많아요. 이걸로 드셔보세요. 맛있으시죠? 솔직히 맛있으실 텐데. 아직도 기분 상하셔서 말 일부러 안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루 아예 제대로 놀고 편하게 지내요. 저도 다 나은 겸 그리고 형님도 기분 푸실 겸 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동서가 해버리니 옆에서 서방님이나 남편이나 저를 멀뚱하게 쳐다보니 꼭 제가 완전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입에 넣고 먹는데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먹게 좀 놔두지 왜 저렇게 굳이 말을 얹어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또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좀 먹어. 봐, 이것도 있잖아. 물에도 먹고 다 당신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자 냅다 동서가 받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아주버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맞아요, 형님. 아주버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맛있고 기분 좋게 드세요. 진짜 이것들이 나를 다 바보로 보는 건가 싶어 한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하는데 순간 남편이 갑자기 말문을 막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재수씨. 전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기분 좋게 잘 먹길 바래서 한 말이에요. 뭐 잘 지내면 좋은 거지만요. 이렇게 전에 없이 선을 딱 긋는데 동서도 흠칫 눈이 커지더니 웃으면서 물을 막 마시더라고요. 웬일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노선을 타나 싶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몇 점 발라 먹었고 대게와 같이 나온 물회며 비빔국수도 맛있어 보이길래 덜어서 먹어봤어요. 확실히 아싸란 양념이며 신선한 해산물이 뒤섞이니 새콤달콤해서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꼭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은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드셔보셨죠? 이참에 많이 드셔보세요. 저희가 일부러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른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싶어 쓱 쳐다봤는데 남편이 또 그걸 대꾸하고 앉았더라고요. 하긴 재수씨는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다고 했죠? 그럼 워낙에 해산물 많이 드셔봤겠네요. 그러면서 남편과 서방님이랑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뜸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저도 한번 빤히 쳐다봤어요. 아주버님, 이게 바닷가랑 육지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해산물 못 먹나요? 형님도 육지에만 살아서 못 드셔보신 건 아닐 거잖아요. 엄연히. 그쵸? 이러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더니 이게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부른 건지 사람을 앉혀놓고 장난 조롱질을 해대려고 부른 건지 후자가 더 확실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결국 전례가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형님 형편이 여의치 않으셨다면서요. 저번에 친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해 입고 자라는 바람에 여러모로 한이 많으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집이 가난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 드셨던 거죠. 참 안 됐어요, 형님. 그 얘기를 대체 왜 하나? 굳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건지 눈이 완전히 커진 채로 동서를 응시했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해실해실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하는 말은 다 되는 줄 아는 양 떠들더라고요. 남편도 여기서는 더 이상 대화를 잇기 어려웠던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걸 육지 살고 바닷가 살아서 차이 그런 건 아니죠. 엄연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걸 굳이 아닌 척하는 건 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듣다 못해서 저는 이때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확 깨버렸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아무 말 않고 먹기만 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육지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안 먹어본 척이라도 했어? 그랬더니 동서는 되게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또 희죽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 형님 또 화내신다. 우리 그러지 말기로 하고 만난 거잖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집 가난해서 여유 없었다고요. 형님 입으로 말하신 걸 제가 말한 것뿐인데 왜 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거 못 드셔봤을 것 같아가지고 제 딴엔 기분도 푸시고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런 건데요. 지금 형님 때문에 분위기 다 어색해지잖아요. 와, 정말 이때는 눈이 완전히 다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대놓고 바보 취급하고 우쭈쭈 골려대는 게 아니면 대체 뭔가요? 뒷단에는 저한테 풀자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건 외려 더 골려 먹으려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형님도 참 만난 거 드시고 서로 좋자고 한 건데 너무 화내시네. 그쵸? 저번에 저한테 은근슬쩍 다단계 영업하시려고 들 때도 이런 분위기여서 하여간 곤란했어요. 우리 형님 기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렵다니까요. 아무튼 일단 그 순간 동서가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
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남편의 이런 모습을 결혼 생활 수십 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마치 번개가 확 몰아쳐버린 마냥 엄청 싸하고 둔탁한 소리가 촥 나버렸고, 그 소리는 남편의 그 큰 손이 서방님의 한쪽 뺨을 찢을 듯 확 갈겨내는 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래서 일어선 남편의 팔을 간신히 떨며 잡았죠. 당신 왜 그래? 왜 이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볼을 감싸쥐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서방님에게 남편은 정말 조금도 거르지 않고 총알을 연달아 쏘듯 마구 질러대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진짜 참고 또 참았는데 진짜 이 정도로 참아줬으면 됐지. 너 진짜 네 형을 뭐로 보는 거냐? 너 이 새끼 안 일어나? 그러면서 안 그래도 뺨 맞은 서방님 멱살까지 잡고 확 일으키는데,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서빙하는 이모들까지 다 쳐다보고 진짜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어요. 이 인간이 술도 안 마셨으면서 왜 이러나 싶어 뜯어 말리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지 뭐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냥 스르륵 자리에 털썩하고 앉아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데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정말 별개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네 와이프가 네 형수 갖고 말을 젖다구로 하고 있으면 네가 먼저 조동이를 쳐버렸어야지. 내가 네 뺨을 날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서방님은 어찌나 황당하셨던지 진짜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못 낸 채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남편이 끝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결국 사람들은 이게 남편 옆에 앉은 제가 아니라 맞은편 앉은 동서를 가리켜 야단치는 말이란 걸 눈치채고 그쪽으로 시선을 쏟더라고요. 동서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얼굴을 푹 숙여버리고 말이에요.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 와이프가 입이나 함부로 놀려대고 앉았지. 네 형수 우스운 줄 알고 지금 주사위 굴리듯 갖고 노는 거 안 보이냐? 그러고도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 남편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간 매번 동서며 자기 동생인 서방님 편을 들어가며 제 속을 애지간히 썩혔던 것이 단순히 정말 그들 편에 서서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사람이 돼서 낫뚜껑을 끼고 앉았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적어도 인간인 척이라도 하고 있던가. 네 와이프 아파 죽겠다는 걸 네 형수가 듣고 네 애들까지 데려가서 먹여주고 키워준 건 안중드레도 없냐? 돌아오는 대우가 이따위야? 뭐 없이 살아서 못 먹어봐서 좀 사 먹여주려고 했다고? 진짜 대개로 한번 확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나 진짜. 남편은 이 순간에도 동서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동생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무자비하게 몰아가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쎄하게 찬바람이 불고 우리 앞에 놓여 그렇게 화려한 모양새를 자랑하던 대게들도 겉면이 볼품없이 식어버리고 참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겨우 침을 꼴깍 소리 안 나게 삼키느라 숨을 죽였던 저는 곁눈질로 동서를 살짝 봤어요. 정말 무슨 얻어맞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얼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동서라고 본 적이 뭐 있겠어요? 남편은 스르륵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에겐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서방님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야, 내가 재수씨한테 뭐 쌍욕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형수를 얼마나 못같이 알았으면 내가 있는 앞에서도 저 따위로 말을 굴리고 앉았어. 한 번만 더 말장난하면 나는 진짜 더한 말장난도 해줄 수 있어. 못같은 연인에 뭐하는 연인에부터 해서 니네 집까지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너
바로 옆에 있는 네 와이프한테 전해라. 내가 이번만 직접 말 안 하고 참는 거야. 알겠어? 그러더니 남편은 뭘 그러고 서 있냐고 저보고 당장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에 갔고 남편은 운전석에 앉더니 그대로 고개를 받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저도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멍하니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정적을 깨고 딸내미로부터 전화가 오길래 잠깐 받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쓱 던지더라고요. 나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답을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배고파. 그 말에 남편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면서 근처 가까운 횟집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려 들어간 곳은 약간 외관은 허름한 집이긴 했는데 맛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이 해산물 튀김이나 물회 등을 잔뜩 시켜대더니 산더미처럼 쌓아두더라고요. 얼른 먹어. 나 엄청 배고파. 이거 다 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 눈치껏 빨리 먹어. 이러더니 고개를 푹 받고서 정말 후루룩 후루룩 마셔대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같이 먹었고 거기서 먹었던 물회도 맛있고 아줌마가 내주신 미역국이며 튀김까지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먹는 내내 우리는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남편은 애들도 먹이자며 튀김을 포장하더니 그 길로 집까지 왔답니다. 이후로도 우리 부부는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꼭 그렇게 할 말은 하셔야겠는지 전화가 왔어요. 근데 확실히 어머니도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시긴 하더라고요. 웬일인진 모르겠지만요. 저기 첫째야, 당분간은 둘째네랑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냥 필요한 건 내가 말할 테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굳이 서로 왕래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 알고 있어? 이러시길래 그냥 저도 그 말에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 하지 말랬어도 그럴 예정이었으니까요. 이후로 명절을 몇 번 지냈지만 우리는 동서네와 안 마주치도록 가고 있고 남편은 이후로 서방님과 어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형제니 미워도 어째도 화해는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요. 저와 동서와 관련해선 어떤 화제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동서도 동서고 그때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머리채라도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남편이 그렇게 나서다니 아직도 그 부분이 좀 희한하고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제 편을 그리 들어줄 줄은 몰랐기 때문도 있고요. 일단 저는 동서와 관련해서 크게 대인 후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제 얘기도 잘 안 하고 남 얘기도 막 새겨듣진 않아요. 다시는 그런 지긋지긋한 일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란 그리고 특히 말이라는 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털어놓은 것으로 좀 정리하고 완전히 묻어두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